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과연 미국에 이게 도움이 되긴 될까요?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상호 관세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일단은 기본 관세 10%는 무역 적자 규모와 상관없이 부과하겠다라는 의미였고요. 이것은 전 세계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예를 드는 게 영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무역 흑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도 10% 관세는 부과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 국가들이 나오게 돼요. 상호 관세는 결국은 이 제도상의 차이,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라든지 보조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서는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너무 낮다. 그게 서로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나라들이 있었고 한 리스트가 한 60개 정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뭐 가장 크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는 이제 아무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30% 이상, 34%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25%로서 중국보다 낮긴 하지만 일본 수준, 일본도 한 24% 이렇게 관세를 부과받았거든요. 또 EU 역시 한 20% 관세를 부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시장의 평가는 예상보다 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EU 기준으로 봤을 때 EU에 부과되는 관세가 한 10%에서 25%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상단에 갔거든요. 지금 낮으면 뭐 10%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20%를 매겼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센 어떤 관세 정책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최악의 위반국에 들어가면서 추가 관세 25%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관세, 추가 관세까지 붙어서 35%가 부과되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그 제도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설명을 잘 안 했다라는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상호 관세 국가하고 기본 관세 국가는 분리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5% 관세를 적용받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 플러스 25% 되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만 봐서는 도저히 잘 안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기본적 보편적인 관세를 10% 부과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5% 부과하는 건지 좀 설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기자들도 확인하고 백악관은 확인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이게 25%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35%, 10%, 25%는 아니고 25%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항상 좀 모호하고 즉흥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10%에 25%가 더 붙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아닌 거고요.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 우리나라에 왜 이러는 겁니까, 근데? 지금 리스트에 들어간 나라들은 아무래도 무역 적자가 심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나라들.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 형식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뭐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뭐 나머지 나라들 일본, 인도, 뭐 베트남 이런 베트남도 굉장히 관세를 크게 매겼는데 이런 나라들은 보편적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한 나라들. 반대로는 다시 우리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가 큰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남수단 이런 나라도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무역 적자 이게 단순히 막 어떻게 보자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걸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만한 데를 결국은 미국의 고용을 일으킬 만한 기업들이 있는 쪽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또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 발표에 의하면 그럼 자동차에는 총 몇 %의 관세가 붙는 겁니까? 이것도 되게 논쟁이 많았는데 이것도 25% 그러니까 자동차의 관세는 25%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가 25%니까 이게 50%가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백악관에서 나온 지금 상황상 나온 뉴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백악관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나 보네요. 이게 그 대통령의 발언에 있어서 좀 그게 클리어하게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마다로 이렇게 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중이 호소하는 그러니까 마와라고 이야기했죠. 마와라고 해서 미국을 부유하겠다는 정치적 아젠다가 훨씬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제도적 설명에 관한 리포트랑 굉장히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도 이제 듣고 나서 물어야 이제 정확한 관세율을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5% 더하기 25% 아닌 것 같고 그 25%
그러니까 네. 그 품목에 대한 관세만 아마 받지 않을까라고 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발표가 낮지만 그렇다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발표 전에는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의 거래에서는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런 관세 정책, 국제 통상 질서 전반에 어떤 변화 같은 것들 갖고 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학자들은 지금을 흔히 말하는 1930년대 보호무역 시절로 예. 다 돌려버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돌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높은 관세 수준 25%, 뭐 30% 이런 관세 수준은 그 시점 이전에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나 중국은 내수가 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보복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보복 관세가 부과되면은 관세 전쟁이라는 게 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간의 관세를 더 높여가면서 서로의 물건을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순응하면서 트럼프와 타협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수가 되는 나라들은 보복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보호무역의 시작이면서 혹은 관세 전쟁으로 불이 번져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조금 있다라고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관세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준비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통상 질서가 많이 바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문제는 미국의 이야기는 트럼프의 이야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시 부유하게 하겠다 이런 거지만 미국 쪽의 여론조사에서는 별로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물가 상승은 직격적이고 사실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는 당연하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 아직도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지금 금리 정책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한동안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또 어떻게 되냐라면 특히 서민층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란 것은 흔히 말해서 비대칭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준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타겟팅을 하는 이런 저소득층, 뭐 미국 근로자들에게 실질로 혜택이 갈 거냐에 대한 의구심도 굉장히 많다라고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또 마지막 지적할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일으키자라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한 9%밖에 안 될 정도 굉장히 작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인제 들어가는 기업들은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동화를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건비 사실은 제조업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이고 가격 경쟁이란 것은 가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 인건비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고용 유발이 생각보다 안 될 수 있다. 네, 고용 유발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책이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 이론에 굉장히 반하는 것이다. 경제 이론에서는 싸게 구입을 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또 공장 같은 걸 세우려면 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좀 그러니까 어떻게 페널티 위주로 하는 경제 인센티브에 좀 반하는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침체 확률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책 마련에도 지금 분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 중국, 캐나다는 보복하겠다. 보복하라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이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들은 또 보복 관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세가 부과를 해도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세 전쟁이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멕시코나 일본들은 협상파라고 이야기해서 마약산범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자국에 부과된 관세 같은 것들 조금 깎으려는 이런 전략들이 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협상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도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정부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실 관세 부과된 것을 조금 깎는 방안들, 우리가 나프타 때문에 죄송합니다. FTA 때문에 네네네. 실질적으로 관세가 거의 없다라는 주장들 계속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깎아주는, 결국은 상호 관세 25% 부과됐는데 이걸 보편 관세 10%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충성파로 깔다 보니까 통제가 영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